안녕하세요. 오늘은 파인애플 새우볶음밥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바로 재료 소개할게요. 자, 파인애플이 하나 있어서 파인애플 하나 써볼 거고요. 새우 몇 마리, 당근, 파, 달걀 필요하고요. 이거는 피스타치오, 견과류 조금 써볼 거고요. 버터, 설탕, 간장 필요합니다. 바로 시작할게요. 자, 냉동새우를 해동해서 깨끗하게 씻어 주셨고요. 해동이라는 건 이제 물에 깨끗이 씻어서 녹여줬다는 얘기고요. 자, 파인애플 지나가다가 보이길래 하나 통으로 사봤어요. 통조림 파인애플을 가지고 요리를 하셔도 되고요. 오히려 그게 더 맛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달짝지근하게 이제 졸여놨기 때문에, 달짝지근하게 만들어놨기 때문에 더 맛있을 수 있는데, 이제 파인애플 볶음밥도 파인애플 속을 파가지고 그 안에다가 밥 넣어서 먹으면 또 보기가 좋으니까요. 자, 그래서 통으로 한번 사봤고요. 파인애플 잘 잘라서 여기를 파줄 거예요. 아주 상상력을 잘 발휘해서 이렇게 잘라주실 겁니다. 이 안에 있는 심지가 조금 딱딱하니까요. 고기는 빼고 써볼 거예요. 이 심지는 빼고, 요거는 이제 한 반 정도 써보고, 반은 또 파인애플 주스로 해가지고 써볼까 하거든요. 양이 맞으면 그렇게 한번 해볼 거고요. 안 되면은 뭐 망고 주스나 다른 걸로 한번 써보도록 할 겁니다. 이렇게 해서 아래쪽까지 잘 손질을 해주셔야 되겠죠. 최대한 파인애플이 다치지 않게 파인애플을 깨끗하게 씻어서 사용해 주셔야, 여기다가 이제 밥을 넣어야 되니까요. 이렇게 해서 잘린 파인애플을 이렇게 속을 잘 파줬고요. 아까운 자투리는 잘 파가지고 이렇게 주스로 만들어 먹고요. 예쁜 이렇게 잘린 부위는 볶음밥으로 쓰도록 할게요. 자, 재료 준비가 다 됐으면 이제 볶아줄 거예요. 버터랑 간장을 넣어서 좀 볶아볼 거고요. 저는 이제 버터랑 간장 조합을 좋아하기 때문에 좀 파랑 당근 먼저 볶아주시고요. 새우, 여기에 설탕 한 티스푼 정도, 그다음에 간장 한 2큰술 정도 넣고요. 밥을 한 3인분 정도 준비해 볼 겁니다. 자, 간장이랑 버터 향이 같이 싹 올라오면서 아주 좋은 풍미를 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버터 볶음밥을 쓸 때는 이제 버터를 가지고 좀 볶고요. 간장을 좀 사용해서 보통 볶음밥을 좀 합니다. 그래서 야채랑 새우를 싹 볶아줬으면, 뭐 파인애플은 뭐 그렇게 많이 볶을 필요가 없으니까요. 견과류도요. 그러니까 살짝 정도 밥을 다 하고 나서 마지막에 살짝만 볶아줬습니다. 화력이 조금 오늘따라 약한 듯한 느낌이 들죠? 원래 자글자글 하면서 올라와야 되는데요. 그냥 이렇게 싹 좀 타는 듯한 느낌까지 만들어서 물기를, 수분을 좀 날려주셔야 꼬들꼬들하니 맛있는 밥이 되니까요. 견과류도 살짝 넣어주시고요. 저는 이제 조금 부드러운, 씹히다가 너무 딱딱하면 또 저기 하니까 조금 부드러운 피스타치오를 좀 써봤어요.
잘게 잘라주셔도 되는데 이게 이제 먹다 보니까 좀 씹히는 맛도 필요해서 약간 이제 덩어리째 한 반 갈라진 정도만 써도 충분하더라고요. 그래서 씹히는 맛도 있고 고소한 맛도 있게. 자, 여기에 이제 주인공 파인애플이 들어갑니다. 이것만으로도 이제 충분히 맛있지만 파인애플을 넣으면 달콤한 맛이 나면서 맛있으니까요. 제가 이제 파인애플을 지금 좀 먹어봤는데 아주 달달하더라고요. 여기 깡통에 있는 그 캔에 있는 그 정도 수준으로 좀 많이 익었어요. 사서 한 일주일 정도 숙성을 좀 시켜줬거든요. 열대과일 같은 거는 사서 바로 먹는 것보다 뭐 망고나 바나나도 그렇고요. 뭐 한 3, 4일 정도 길면 한 일주일 정도 이렇게 숙성시켜주면 훨씬 당도가 올라가니까요. 그래서 한 조금 며칠 전에 파인애플을 사놨다가 며칠 숙성을 좀 시켜줬습니다. 그냥 뭐 숙성이 될 것도 없이 그냥 내버려 두시면 됩니다. 상온에 내버려 두면 알아서 맛있게 익으면서 당도가 올라가는 거거든요. 마지막으로 이제 달걀 넣고 마무리 할 겁니다. 달걀 한 2개 정도 넣어보도록 할게요. 미국에서는 이제 하와이안 피자 같은데 파인애플을 쓰잖아요. 근데 이제 뭐 유럽 사람들, 뭐 이탈리아나 이런 데서 보면 그걸 되게 경악스럽게 생각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사실 파인애플 피자, 페페로니 피자에 파인애플 토핑 들어가는 거를 좋아해서 뭐 달달하면서 단짠단짠의 어떤 그 피자 맛이 나잖아요. 그래서 저는 사실 되게 좋아하는데 어떤 유럽 사람 입장, 이탈리아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기에는 되게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인가 보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그 음식의 기원이나 어떤 그 이런 이해도는 확실히 뭐 만들어진 곳에서 좀 높은 걸 테고요. 그래도 이제 퓨전이나 이런 것들이 생기다 보면 뭐 사실 저는 뭐 하와이 피자를 상당히 맛있게 생각하는 입장이라서 그런 퓨전이 음식을 발달시키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근데 뭐 이렇게 스페인이나 어디 뭐 그런 영상 한번 보니까 초밥 같은 거에다가도 과일을 올리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는 조금 안 어울리는데 생선 초밥이나 뭐 고기 초밥, 밥이니까 초밥이나 이런 게 어울릴 것 같은데 거기에는 또 과일이 많아서 그런지 나름의 어떤 방식으로 해서 과일을 올리던데 그거는 조금 특이하긴 하더라고요. 아까 남은 파인애플은 물 조금 넣고 얼음 조금 넣고 해서 아주 끈적끈적하게 갈아봤습니다. 이렇게 해서 주스도 만들었고요. 자, 이제 마무리로 파인애플 안에다가 담아주시기만 하면 됩니다. 아주 예쁘고 재밌는 그런 파인애플 볶음밥이죠. 이제 베트남 쌀국수 이런 거 먹을 때 이제 이런 파인애플 볶음밥 먹으면 잘 어울리잖아요, 베트남 쌀국수랑. 그래서 항상 쌀국수 먹을 때는 저는 이제 하나는 파인애플 볶음밥을 시켜서 먹는데 모양도 예쁘고 아주 맛이 있죠. 이렇게 해서 완성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완성했고요. 파슬리 가루 같은 거 싹 뿌려주면 완성이죠. 파슬리 가루도 또 색깔을 예쁘게 만들어 주니까요. 완성입니다. 파인애플 볶음밥. 자, 이제 먹어보도록 할게요. 파인애플 주스부터 한번 먹어볼까요? 아주 시원하고 달달하고 맛있네요. 파인애플 주스 진짜 이거 파인애플 가지고 가르니까 아주 씹히는 맛도 있고 맛있습니다. 파인애플의 달달한 맛하고 이제 피스타치오 견과류가 이제 살살살 씹히니까 씹히는 맛도 있고요. 새우랑 볶음밥도 간도 잘 됐고
맛있겠다. 아주 맛있습니다. 아이들이 아주 좋아하는 맛이에요. 아이들 점심밥으로 지금 만든 볶음밥이고요. 제가 제 영상을 어디서 다 찍고 같이 먹어야 될 것 같습니다. 아이들이 벌써 카메라 주변에 막 몰려들었어요. 파인애플 볶음밥을 먹으려고요. 여러분도 이렇게 예쁘고 맛있는 파인애플 볶음밥 아이들하고 맛있게 만들어 드시고요. 항상 건강하세요. 주스도 같이 만들어 주세요.